미국 정말 잘 나가죠? 미국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말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스마트폰 시대의 주역, 온라인 시대의 모든 것, 현재 최고의 화두인 AI까지 없는 게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시기, 그리고 바이든까지 거의 7, 8년 가까이 그랬기 때문에 잊어버리셨겠지만 미국은 원래 세계의 경찰, 세계 제1의 국가로 전 세계 국가를 챙기고 관여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국 우선, 미국이 짱, 미국만 생각할 거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 공장 다 미국에 지어, 배터리 공장 다 미국에 지어, 안 그러면 불이익 줄 거야 하고 있잖아요. 왜요? 여기는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생각이나 정치적으로 활용할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아주 무서운 경제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근간에는 America First, 곧 미국 우선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이든 전에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의 근간인 러스트벨트가 중국 등 신흥 제조국에 그 지위를 내어주면서 생긴 백인 실업 노동층의 표를 받으면서 당선이 되었는데요. 참고로 러스트벨트는 미국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일부 지역을 표시한 것으로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비롯해 미국 철강 산업의 메카인 피츠버그, 그 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미국 전통 제조업 지역입니다. 아무튼 이는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는 백인 노동자의 표로 끝날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아주 무서운 경제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유일한 제조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일본, 독일, 한국 등이 제조업으로 발전하면서 그 지위를 내주기도 했지만 당시는 최대 제조국가였죠. 지금은 전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은 언제나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만들었던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죠. 페트로달러 시스템도 설명하자면 정말 길지만 짧게 이야기해보면 1975년부터 원유 대금을 미국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사우디 왕가의 왕권 수호, 그리고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미국의 필요가 딱 맞아떨어져서 생겨난 거죠. 지금도 석유의 가격을 배럴당 몇 달러로 표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달러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중동 국가들이 왜 달러로 거래를 하겠습니까? 다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죠. 아무튼 미국이 세계 경찰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된 것도 석유 때문이 큽니다. 석유를 수출하는 중동 문제와 석유 수송로를 지키는 해상로 안전 확보가 미국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수송로가 막히면 기름을 못 가져가니까요. 2005년에 이르러서는 에너지 수입 비중이 6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중동 석유를 미국으로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걸프만 해협과 중동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켰고 해상으로 수송되는 석유의 4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는 항상 핵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했습니다. 중동 이슈에 항상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참전도 불사했던 것은 이런 이유가 컸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셰일가스 덕분에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제는 미국 원유, 천연가스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놀랍죠? 이제는 미국이 에너지 수출국입니다.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지구의 석유는 고갈되고 석유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셰일가스를 경제성 있게 캐내는 기술이 개발되고 엄청난 셰일가스를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100년간 소비한 석유가 1조 배럴인데 미국 그린리버 분지에만
2조 배럴 규모의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이나 산유국들에게 신경을 썼던 이유는 에너지 수급 불안이 미국 경제 불안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의 불안은 미국 대통령을 뽑아주는 유권자들의 불안으로 이어졌을 테니까요.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대통령으로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오펙 플러스의 결정에 따라 유가가 변동되면서 셰일가스의 채산성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기술은 더 발전할 테고 셰일가스의 채산성은 점점 더 좋아질 테니까요. 특히 셰일가스의 경우 일반 석유 대비 초기 투입 비용이 낮고, 예를 들어 셰일가스 유정 하나당 1,500만 달러 정도가 든다면 일반 석유는 약 7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아무튼 석유를 생산하기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아서 쉽게 사업을 멈추고 재개하는 것이 유연한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은,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중동이나 산유국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가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돈은 더 미국으로 모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